Welcome Bokkunbi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2일 월요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오늘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요.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주식시장 또 정치 경제적인 문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 우리 코스피 보시는 것 같이요. 조금 상승했습니다. 0.07% 강보합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아 증시도 또 이렇게 미중 맞불 관세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됐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더 상승이 컸죠. 그래서 오늘 1.5%까지 올랐고요. 620포인트는 아직 탈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2층 저항대 638포인트, 이 세력 블랙선이 꼭대기까지 쳤습니다. 더 올라갈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내일 미국 뉴욕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시장이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 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뚝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2조거든요. 2조 9천억. 지금 2조 9천억 정도 시작 거래가 지금 됐고요. 거래대금이라고 써 있죠. 요 코스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걸 뭘로 보실 수 있냐면요. 여기 보시는 이렇게 거래량 보시면요. 절반이죠, 거의. 여기 보시는 8월 한 8일 정도 됐죠. 8월 8일이 가장 거래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지금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증시의 코스피 거래대금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970선을 내일 돌파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의 순매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오늘 상황은 이렇게까지 올라올지 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증시는 일본도 니케이 지수가 떨어졌고요. 중국도 무역 마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약간 오른 상태로, 그래서 혼조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락한 것도 있고 상승한 시장이 같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이 노동절 휴장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지금 글로벌적인 뉴스는 없지만은 미중 무역 전쟁이 서로 맞불 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관세가 또 더 부과하게 됐고요. 지금 뒤에서는 협상 중에 있지만은 아무래도 무역 분쟁 이슈는 계속적으로 지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조국 후보 관련해 가지고 오늘 3시부터 이렇게 기자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기자 간담회 소식 때문에 오늘 조국 관련주들이 대거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조국 관련주들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를 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홍콩이 주말에 홍콩 법원에서 시위 불허를 냈기 때문에 시위는 안 할 거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게릴라식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콩 시위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이 홍콩 시위가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 수출 시장, 경제 전반적으로도 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서 오늘 뉴스 테마 호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월 1일 되면요, 10월 1일 되면은 홍콩에, 중국에 그 건립 70주년 행사가 있어요. 10월 1일 날. 그래서 이 홍콩시가 계속 폭력시로 되면서 이렇게 그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10월 1일 이런 그 행사를 앞두고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홍콩 문제를 10월 1일 정도에는 중국 그 지도부에서 무력 개입해 가지고 타격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러한 그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그 홍콩 문제가 계속 그 무력 진압으로 만약에 결론이 난다 하면 미중 무역 전쟁은 더 큰 문제로 이렇게 그 심화될 거다. 그러니까 무력 진압은 하지 말라는 이러한 신호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홍콩 시위에 대해서, 우리하고 관계 없는데 왜 미중 무역 전쟁 말고 홍콩 시위를 블랙 스완이라 그러면서 조금 그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글로벌 경제라든가 우리 경제에, 특히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홍콩 시위가 일어나면 글로벌 경제에서는요, 이 홍콩이 그 금융 허브이기 때문에 금융이 마비됩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지금 그 선전이나 상하이 쪽으로 이런 금융 허브를 옮길 계획까지도 이미 플랜 B를 다 짜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그 폭력 시위가 더 심해지면은 홍콩을 배제시키고 바로 홍콩 턱 밑에 있는 심천, 그러니까 선전이라 그러죠. 선전으로 이렇게 그 홍콩의 금융 허브를 옮길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10분 거리거든요. 근데 그 선전, 심천의 지금 인민해방군들이 무력 진압을 하려고 대규모 시위나 폭력 시위가 좀 심화된다 그러면은 무력 진입 가능성까지도 있다, 이런 그 압박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기점으로 이 홍콩 시위가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무력 진압까지도 우리가 또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왜 홍콩을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냐 그러면, 이 홍콩에 우리가 수출하는 게 전체 수출하는 그 비중에서 4위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에 우리가 네 번째로 수출을 더 많이 하는 주요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그 뭐 반도체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뭐 75% 이상이 홍콩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홍콩으로 수출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재료들이 다 중국 본토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홍콩이 굉장히 주요한 수출국에 있다. 4위다. 우리나라 수출국으로는 4위에 해당하고요. 홍콩 자체에서 소비하는 그런 상품을 소비하는 건 아닙니다. 홍콩 인구라 봐야 70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4위를 지위를 가질 만한 이러한 그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그 물류 시설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홍콩이 전 여러 번 이제 홍콩을 다녀오고 했었는데, 홍콩에서 그 중국 본토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바다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개무역 기지거든요. 그래서 중개무역으로 이러한 그 기지 역할을 하는 게 홍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가 그 홍콩에 2012년도부터 아주 그 집중적으로 수출이 됐었는데요. 이 모든 제품들이 거의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이런 중개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부 다 100% 중국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홍콩에서 소비할 만한 그 한국 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홍콩에서 소비가 되지만, 거의 뭐 대부분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 있는 그러한 제품들은 중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는 이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홍콩의 이러한 그 무력 진압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그 홍콩 시장이 마비가 됐을 때 우리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 이상이 반도체 물류거든요. 이러한 그 물류들이 마비가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홍콩 문제가 수출의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홍콩 시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국제적인 정세에서는요, 이렇게 홍콩 시위, 또 미중 무역 관세 전쟁,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문제, 이게 그 국제적으로 가장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러한 그 조국 법무장관의 문제, 또 북중로의 사태,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는데,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문제는 조금 소강 상태에 있어요. 그 조국 법무장관 그 후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다른 그 장관들 그 인사청문회는 아예 뭐 뒷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국의 그 기자 간담회, 저도 이제 계속해서 3시부터 실시간 계속 봐왔는데요.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치, 경제, 문화적인 얘기들은 깊숙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뭐 기회가 있다 그러면 할 거고요.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 한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서 자꾸 임명을 이제 강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갈등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도 또 우리가 그 대응할 만한 이러한 종목들 찾아야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국 관련주에 지금 그 조국 관련주로 오늘 그 인사청문회가 무산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셀프 청문회가 된 거죠. 국민청문회라 그랬는데 국민이 아니라 기자를 불러다 놓고 한 그 셀프 기자 뭐 청문회식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화천기계가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또 화천기경도 있고요. 삼보산업도 많이 보였죠. 오늘 장중에 삼보산업. 또 신성홀딩스도 조국 관련 테마주입니다. 어떤 게 또 보였나요? 서현전자도 있었고요. 서현전자는 뭐 오늘 마이너스로 들었는데, 보통 조국 관련주 그러면 서현, 탄메탈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화천기계, 삼보산업, 서현, 탄메탈, 신성홀딩스 정도 여러분들이 조국 관련주 4개 테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뭐 당연히 올라올 거 아까 그 오전에 한나라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끼리 이 조국 인사청문회 문제로 마지막 단판을 지었는데 깨졌죠. 그러고 나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기자간담회로 돌아섰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동남아 순방 중이거든요. 오늘 태국에 있고 내일인가 모레 그 미얀마로 가서 그 다음에 그 라오스까지 거쳐가지고 오는 이런 5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 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 아마 전자결제로 승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그 강대강으로 여야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국민들 정서하고 지금 맞지 않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집중적인 테마가 조국 관련주가 이렇게 그 나왔고요. 어제 제가 그 잠깐 우리 불금봉 밴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일요일날 저녁 때 제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불금봉 밴드에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입 전반적인 문제 재검토한다. 재검토하는 이유가 이제 그 조국 딸 조민 씨죠. 조국 딸의 그 대입 논문 문제라든가 그런 그 전반적인 입시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 이 입시 제도를 재검토해라 이런 당부를 하고 그 태국으로 떠났었습니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뉴스테마 호재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그 웅진 코웨이도
이러한 그 인수전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올려놓은 거고요. 제가 올려놓은 회사들 중에 오늘 그 능률교육, 또 메가MD 이렇게 해서 쭉 교육 관련주들 제가 올려놨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근데 오늘 역시 메가MD 같은 경우에 상한가로 올랐죠. 그래서 상한가로 오른 메가MD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메가MD 갑작스럽게 거래 터지면서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교육주 중에 그 다음에 애니능률이 있어요. 이러한 그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 오늘 10%까지 올랐습니다. 교육 관련주들이 문 대통령의 그 발언 한마디가 이렇게 주가 시장을 완전히 그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힘이 있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많이 못 들어보시던 종목이죠. 근데 그 에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교육 아이스크림 에듀가 10% 이렇게 올랐고요. 또 월비스 거래량 확 터졌습니다. 자, 126억 오늘 거래됐고요. 13%까지 이렇게 해서 메가MD, 애니능률, 청담러닝 뭐 이런 그 굉장히 상황 많지만은 메가MD하고 메가스터디, 월비스, 아이스크림 에듀, 애니능률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오늘 그 교육 관련주에서 교육 관련 섹터에서 이러한 그 대입제도 개선 재검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그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그 지금 조국 관련주, 교육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5G 관련주 중에 오늘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 중에 국내 통신사들이 전부 5G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그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중계기라든가 이런 기계들 전부 확대하는 작업 강화하겠다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통신장비 업체들이 전부 그 오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KMW도 상승이 좀 있었고요. KMW 볼까요? 8%까지 올랐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 꼭대기 5층 저항대를 밀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FR텍 같은 경우에 지금 19% 올랐습니다. 올랐던 이유들이 5G 관련해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FR텍 또 뭐 CS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였죠. 그 RFHIC 같은 경우에도 5G 관련해 가지고 1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 윙이푸드 돈육 관련주, 닭고기 관련주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중국의 돈육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반사 이익으로 닭고기하고 우리나라 돈육 관련한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체리블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단기 과열 종목 걸려 가지고요. 30분에 한 번씩 하는 단기 과열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윙이푸드 하고요. 우리가 마니커 FNG 뭐 상당히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그 돈육 관련해 가지고도 올렸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6일날 열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열린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도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그날 그 테마들을 굉장히 그 움직이게 하는데,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운명이 완전히 6일날 갈립니다. 2심 재판부가 1심에서는 뭐 전부 다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뭐 직권남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해서 그 기소가 됐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위반 하고 뭐 조금씩 해서 뭐 총 4개 정도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난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심에서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이 상실됩니다. 100만 원은 뭐 굉장히 금방 나올 수 있는 형이죠.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이하 징역을 선고받는다면
또 도지사 박탈당하게 돼요. 도지사직을. 그래서 이러한 그 모두 굉장히 그 정치적 운명이 갈려있는 6일날 이재명 지사의 운명의 날이 6일입니다. 9월 6일 금요일날. 그래서 오늘 그 이재명 지사하고 관련된 종목들에서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 에이텍, TNC, 캠시스, 형제엘리트, 뭐 많이 뭐 유명한 건 아닌데요. 아침에 조금씩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오다가 나중에 좀 소멸이 됐습니다. 약한 거죠. 오늘 조국 테마주 때문에 이재명 지사 관련한 이런 선고 때문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좀 힘을 못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힘있게 올라왔던 종목이 테마가 조국 관련주하고 교육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또 그 돈육하고 닭고기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테마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필 오늘 상한가 종목 좀 한번 정리한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메가MD가 상한가 나왔죠. 또 화천기계, 현성바이타라고 영아테크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영아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차 공급계약 체결 때문에 나왔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단독적으로 나오는 영아테크 같이 갑작스럽게 59억으로 지금 상한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여러분 대응하시는데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성바이탈 같은 경우에 최대주주 지분 매각 뭐 건들 이런 그 경영권 매각설이 나와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거 역시 236억 정도 거래가 오늘 터졌어요. 메가MD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문재인 대통령 대입제도 재검토 소식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화천기계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그 인사청문회 한다 그러면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거의 뭐 무산됐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화천기계 올라오고 있고요.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 유심히 좀 잘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종목 중에 메가MD라든가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 지금 테마가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RT도 오늘 장중에 많이 보였거든요. 영어로 GRT 이 회사는 갑작스럽게 지금 상한가가 났는데요. 실적이 좋다 이런 테마 때문에 갑작스럽게 한번 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도 조국 테마주예요. 삼보산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서현탄메탈, 삼보산업, 화천기계, 신성홀딩스가 4개가 조국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반적인 그 움직임 중에 오늘 그 윙이푸드가 아침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이어서 또 한번 이렇게 바짝 올라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또 돼지고기 가격 상승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요. 미중 무역 협상이 체결되면 수혜를 받는 이 국내 상장 중국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윙이푸드가 올라오고요. 우리선 FNG 같은 경우에도 돼지고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보시는 것 같이 음봉이에요. 상당히 좀 우리선 FNG는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컬러레이도 좀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조국 관련주 보면서 우리 조국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조국 법무장관 후보가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로스쿨 법학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법학 박사 과정 마치고서 바로 뭐 울산대학교 또 동국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가지고요.
서울대 법과대 또 조교수까지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그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죠. 교수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그 교수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자리 그 마치고 잠깐 서울대학교 갔다가 이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에 임명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굉장히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국민 청문회를 열어서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딸의 대학 입시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국 교수의 이 딸의 대학 입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문회에 한나라당에서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이렇게 그 출석을 시키려고 그랬던 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하고 갈등이 돼가지고 인사청문회가 무산되기까지 오늘까지 온 그 과정들 잠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청문회가 무산되니까 인사청문회 없이 그냥 법무장관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짙어졌잖아요. 그냥 지나가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국민청문회다 해가지고 기자간담회,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상당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실망감이 많으실 거고 우려감도 상당히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적 이슈를 논하려고 그러면 뭐 제가 이 방송을 뭐 1시간, 2시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많지만, 우리는 이제 조국 그러면 이제 그 테마로서 한번 대응하기 때문에 어떠한 테마로 지금 움직임이 있는지, 어떤 연관성을 갖고서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화천기계 말씀드렸죠.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사가, 화천기계 감사가, 제가 왜 버클리대 법대 얘기했냐면요, 미국 버클리대 그 법대 동문입니다. 난광 감사라 그러는데 이름이 남광이에요. 그 감사가, 화천기계 감사가 미국 버클리대, 우리나라는 그 학연, 지연, 혈연이 굉장히 끈끈하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움직이는 거고요. 공작기계 관련해 가지고 요즘 그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그 공작기계 관련해 가지고 화천기계 굉장히 많이 떴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조국 관련주하고 또 같이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난강 감사가 미국 버클리대 법대 동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앞에 버클리대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화천기공도 나오는데 화천이라고 나오면요, 그 내용을 잠깐 아실 게, 화천기계 기공이 화천기계의 모회사예요. 그래서 화천기공이나 화천기계나 뭐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아까 제가 신성홀딩스 말씀드렸죠. 그 신성홀딩스가 홀딩스라 그러면 지주회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성그룹 지주회사 얘기하는 거고요. 신성의 그 대표이사가 서울대 동문이고 또 버클리 MBA 그 동문입니다. 버클리대로 지금 그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신성홀딩스의 대표이사하고 버클리대 동문이다. 그래서 올라간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또 삼보가 있죠.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 그 대표가 그 우리 조국 법무장관 후보가 부산 해강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삼보산업 대표가 부산 해강고 동문이에요. 알루미늄 합금 제조하는 삼보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부 해강고등학교 동문, 서울대 법대 동문, 미국 버클리대 법대 동문, 뭐 버클리 MBA 동문, 이래가지고 학연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역시 그 학벌이 높으니까 지연보다는 학연에 더 그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국 관련주는 학연으로 뭉쳐져 있는 화천기계, 삼보산업, 신성홀딩스, 서현 탑메탈까지 이렇게 인맥, 학교 동문하고 관련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화천기계가 지금 대장 역할을 확실히 합니다.
계속 그 화천기계는 일본 수출 규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화천기계가 지금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문재인 라인과 또 조국 라인에 이런 그 흐름들이 쭉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여기 또 같이 시사 및 그 종목 탐구 시간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 한번 또 할 예정이고요. 테마주가 앞으로 임명이 되면 더욱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대장 역할을 하는 게 화천기계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삼보예요. 화천기계 다음에 이제 삼보가 더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4개 중에 대장주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후발주 화천기계 삼보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현 탑메탈, 신성홀딜스 이런 순으로 보시면 돼요. 4개 중에서. 그래서 화천기계, 삼보산업, 서현 탑메탈, 신성홀딜스 4개가 조국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밴드 보면서 오늘 우리가 움직였던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거 잠깐 끌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자, 우리 밴드, 불꽃봉 밴드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은요, 꼭 밴드에서 불꽃봉이라고 찾으셔가지고요,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올려놓은 글이에요.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S 오토텍 지난 금요일날 했고요. 종가매매 이 유형으로 오늘 뭐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조금 오르면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아직 못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좀 제가 볼 때는 홀딩하고 계시면은 나올 수 있는 그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거래량이 오늘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은 음봉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대부분 우리 대응했던 제자분들은 오늘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전기차 테슬라의 매출이 확대됐다. 그래서 생산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요. 이 테슬라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 단타 매매는 오성 첨단 소재로 대응해 가지고요. 잠깐 아침에 수익 내고 나왔고, 오늘 금요일날 시초가 단타 매매로 했던 고려시멘트 더 큰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수익이 났고요. 윙이푸드, 윙이푸드라고 써야 되는데 윙이푸드로 되어 있네요. 잠깐 직접 그냥 같이 바꾸겠습니다. 이게 윙입이죠. 자, 윙이푸드입니다. 윙이푸드를 수익 내고 나왔고, 종가매매 고려시멘트, 금요일날 시초가 했던 고려시멘트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톡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오성 첨단소재를 시초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초가 단타 매매 오성 첨단소재 10분봉 보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잠깐 볼게요. 아침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밑꼬리에서 잡아가지고요, 요 올라오는 게, 요게 굉장히 큰 변동성입니다. 10분봉이고요. 하나봉이 이렇게 수급 그린선 바닥에 왔을 때, 그리고 계속적인 신호가 들어오는 걸 봐서는 흐름은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업, 다운으로 돼 가지고요, 아직 2층 저항대까지 공간도 꽤 있고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그냥 십자 도지 같이 오늘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전 중에 많은 홀딩 매수 신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굉장히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오성 첨단 소재예요. MS 오토텍 2.7%, MS 오토텍이 바로 금요일날 종가 단타 매매 종목이죠. 이 종가 단타 매매 어떻게 대응했나 볼게요.
금요일날 종가에 매수했는데요. 오늘 여기에 큰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그 이후로 쭉 빠졌죠. MS오토텍. 한번 MS오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죠. 이렇게 큰 그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흐름을 좀 보면서 홀딩해서 가져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오성 첨단 소재 시초가 했고요. MS오토텍이에요. 종가 매매한 겁니다. 1.4% 수익 냈어요. 오성 첨단 소재 아침에 한 거 시초가 1.45%. 오성 첨단 소재 보세요. MS오토텍은 1.6%. 오성 첨단 소재는 2%. 이렇게 다소 높게 매수했나 싶었는데 강감축, 수익 내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성 첨단 소재 2%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오성 첨단 소재를 했고요. 이렇게 MS오토텍이 금요일날 종가 단타 매매 종목이었습니다. 전부 우리가 했던 종목들이요. 여러분들 매수 타점과 매도하는 이러한 그 타점들을 정확히 공부하시면요. 바로 수익을 매일같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제자분들 1:1 개인 교습 받는 제자분들이거든요. 전부 이런 분들은요. 그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불공본 공부를 통해서요. 매일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기법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아침에 보내드리는 요 그 카톡을 보시면요. 수익을 많은 분들이 내요. 전부 다 너무 많아서 전부 올려놓기는 그래서 제가 그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만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보세요. 메가MD 방송으로 말씀하신 교육 관련주 대박. 제가 그 주말에 이렇게 그 교육 관련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재검토한다는 이런 발언을 하고 동남아 태국과 또 순방 가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순방을 가는구나. 대입 그 제도를 조국 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 재검토한다는 이런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정치 문제라든가 그냥 그 대입제도 개선 자체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기에 그 반사이익을 받는 주, 또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보는 주는 어떤 건지 한번 추론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해석하고 대응까지 여러분들이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19년 9월 2일 월요일 저녁 11시 7분입니다. 오늘 굉장히 방송이 늦었어요. 제가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방송 자리에 앉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려시멘트를 종가 매매로 했고요. 윙이푸드 3.8% 오늘 그 장중 단타에서 수익을 낸 거죠. 윙이푸드가 중국의 그 돼지고기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요. 윙이푸드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오른손이 아니고요. 우리손 FNG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리마인드 해주는 건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방송 듣는 분 중에는 이 화면 안 보시고요. 그냥 운전 중에나 다니면서 계속 그 소리로만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교육 관련주 중에 대장 역할한 게 메가MD. 그 다음에 메가MD 다음에 여러분들 메가스터디예요. 메가스터디. 메가MD, 메가스터디. 그리고 오송 첨단 소재, 고려시멘트, MS오토텍이 우리가 그 대응했던 종목입니다. 자, 고려시멘트 종가 매매를 했고요. 아까 MS오토텍 금요일날 종가 종목이죠. 3.7% 입절했습니다. 종가 매매는 고려시멘트를 했고요. 1.23% 지금 수익을 냈습니다.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마치고서요. 조금 그 우려스러운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시외 단일가에서 이렇게 많이 오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고려시멘트 레미콘 사업 부분에 생산 중단을 한다 이러한 공시가 났어요. 광주 공장의 그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이런 그 시멘트 사업 부분에 매출 증대 및 사업 역량을 집중한다. 그래서 매출 감소가 좀 예상되는데 이러한 그 매출 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시의 단일가에서 조금 그 상승이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잘 올라가다가 지금 고려시멘트 조금 내일 여러분들 상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고려시멘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쯤에 제가 2시 2분에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시외 단일가 여기까지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가 지금 1% 정도 빠져 있는 이유가 시외 단일가입니다. 4시부터 6시까지 거래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많이 빠져 있다가 처음 시작 3295원부터 시작했다가 지금 마지막에 3330원으로 지금 복구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멘트 일봉을 보시면 지금 모양새는 10분봉이에요. 수급 그린선 바닥이었습니다. 잘 잡아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익 실현한 분도 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고려시멘트 2시 2분에 제가 종가 매매 말씀드렸거든요. 1.23% 아주 가볍게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도 있는데 아직 매수해 가지고 매도 차점을 못 받고 있으면 뭐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고려시멘트 전반적으로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불금봉 단타 시간인데요. 조국 법무장관 후보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홍콩시 문제하고 우리나라 수출의 관계 시사 좀 잠깐 여러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교육 관련주 대입제도 재검토 때문에 이런 문제, 또 돼지고기 관련주, 육개 관련주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9월 6일 날 2심 선고 문제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가 잠깐 올라왔는데 지금은 좀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이슈고 내일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이슈가 지금 현재 조국 관련주예요. 서현탄메탈, 화천기계, 삼보산업, 신송홀딩스 이렇게 4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 장에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11시 12분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즐겁게 마지막 잠자리까지 충분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 장 마치고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금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